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날아오는 통지서 한 장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인데요. 오늘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만들고 유지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국민연금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 또 어떤 소득 때문에 탈락하는지, 그리고 미리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에서 시세 7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면 피부양자 떨어질까요? 시가 7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4억 중후반대, 그리고 재산세 과표는 약 2억 원 중반대로 잡힙니다. 건보료 피부양자 재산 기준선이 얼마인지 아시죠? 건보료 피부양자 기준에서 중요한 재산 기준선은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이죠. 이 금액 이하라면 재산 때문에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등 기본 소득 조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고 9억 원 이하라면 기준이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이때는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넘는다면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인정이 어렵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재산 규모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재산 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재산 때문에 탈락할 일은 거의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재산이 안전하다는 것은 은퇴 직후라서 소득이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자, 이제 구직급여 9개월이 딱 끝나고 국민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케이스, 내가 혼자 국민연금 월 16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920만 원인데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탈락 기준선이 얼마였죠? 연간 2천만 원이죠. 계산해보세요. 2천만 원에서 1920만 원을 빼면요, 남는 여유가 고작 8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매달 6만 6천 원 정도의 여유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왜 무섭냐면요, 국민연금만 보면 아직 기준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은행 예금 이자가 조금이라도 나오거나 또 주식 배당금이 들어오거나 다른 공적 연금이 더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간 80만 원이라는 작은 여유를 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국민연금을 제때 받을지 아니면 조기 노령연금으로 앞당겨 받을지 고민하는 은퇴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당장 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적연금 소득을 2천만 원 아래로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은 단순히 몇 년만 적게 받는 게 아니죠. 1년 일찍 받으면 연금액이 6% 줄고, 또 5년 일찍 받으면 최대 30%까지 줄어든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가 무서워서 무조건 조기연금을 선택하라는 이런 뜻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연 2천만 원에 가까운 분들은 연금 수령 시기나 또 예금이자, 배당소득, 다른 공적연금 소득까지 한꺼번에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혼자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부부가 각자 나누어서 받는 경우보다 소득이 한 사람에게 몰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기준선까지 남은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어떤 소득이 추가로 잡힐지 미리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이 월 130만 원이고요. 아내의 국민연금이 월 30만 원인 경우입니다. 부부가 받는 국민연금 총액은 월 160만 원이죠. 앞의 사례와 금액만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 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으로 한 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소득을 따로 보기 때문이죠. 남편은 월 130만 원, 연 1560만 원이죠. 연 2천만 원 기준까지 약 440만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아내는 월 30만 원, 연 360만 원이니까 기준선까지는 무려 1640만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서는 남편 소득이 얼마인지, 아내 소득이 얼마인지 각각 따로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혼자 국민연금과 다른 소득이 한 사람에게 몰려있는 경우와 부부가 각자 소득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건강보험 기준에서 차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개인별로 연 2천만 원에 가까운 분이라면 추가로 이자나 배당, 또 연금, 임대소득이 생길 때 피부양자 탈락 위험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각각 연금을 받고 있고 각자의 소득이 기준선 아래 있다면 어느 한 사람에게 소득이 몰리지 않도록 앞으로의 금융소득과 연금 수령 계획을 더 신중하게 짜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 상황과 비슷하다고 느끼신다면 국민연금 금액만 보지 마시고 이자, 또 배당, 사적연금, 또 임대소득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전에서 건보리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머리를 맞대고 조심해야 할 것들 딱 3가지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반 탈락의 부부 도미노 법칙을 기억하세요. 어차피 개인별로 보니까 나만 조심하면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참 독특하게도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소득이 전혀 없는 나머지 배우자도 세트로 같이 탈락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 연금이 2천만 원을 넘어서 탈락하면 아내까지 같이 지역가입자로 떨어져서 우리가 가진 7억짜리 아파트에 대한 건보료를 부부가 같이 뒤집어 쓰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요, 추가소득은 가급적이면 아내 명의로 세팅하세요. 국민연금 외에 은행 예금이자나 또 주식 배당 소득이 생길 것 같다면 연금 소득이 더 적어서 여유가 많은 아내분의 명의 계좌를 쓰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방패는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쓰는 겁니다. ISA 계좌 안에서 굴리는 예금이자나 배당금은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할 때 전액 제외되기 때문에 은퇴자분들은 무조건 만드셔야 합니다. 셋째는요, 단 1원도 용납 안 되는 사업소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퇴직하고 소소하게 유튜브를 하시거나 또 블로그 혹은 작은 알바를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순간 거기서 단 1원의 순이익만 발생해도 금액을 불문하고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소득이나 주택 임대 소득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은퇴자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생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미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은퇴 후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까지 건보료 부담이 커지게 되면 생활비에도 큰 압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소득의 흐름과 재산을 미리 점검해서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은퇴를 앞두신 동료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알찬 은퇴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은퇴설계연구소의 김양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